오늘은 수면의 중요성에 대해 깊이 있게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세계적인 수면 전문가 매튜 워커 박사의 인터뷰 내용으로 우리 삶에서 수면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더 나은 수면을 취할 수 있는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혹시 이런 말 들어보셨나요? 잠은 죽어서 자는 거야. 4시간만 자도 충분해. 이렇게 생각하고 계신가요? 안타깝게도 이런 생각들은 우리의 건강에 매우 해롭습니다. 매튜 워커 박사는 수면을 생명의 묘약기라고 표현했습니다. 왜 그렇게 말했을까요? 수면은 우리 몸과 뇌의 건강을 위해 정말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잠을 충분히 자면 어떤 점이 좋을까요? 우선 면역력이 강화됩니다. 감기나 독감에 덜 걸리고 싶으신가요? 그렇다면 충분히 주무세요. 수면 중에 우리 몸은 면역 체계를 재정비하고 병원체와 싸울 준비를 합니다. 실제로 충분한 수면을 취한 사람들이 감기 바이러스에 노출되었을 때 걸릴 확률이 현저히 낮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기억력과 학습 능력도 좋아집니다. 학생들은 주목해주세요. 시험 전날 밤새워 공부하는 것보다 잠을 충분히 자는 게 더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수면 중에 우리 뇌는 낮 동안 배운 정보를 정리하고 장기 기억으로 저장합니다. 특히 깊은 수면 단계에서 이런 과정이 활발히 일어나죠. 그래서 시험 전날 충분히 자는 것이 실제로 성적 향상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감정 조절에도 도움이 됩니다. 짜증이 잘 나거나 우울한 기분이 든다면 충분한 수면이 해결책이 될 수 있습니다. 수면은 스트레스 호르몬을 줄이고 긍정적인 감정을 증진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실제로 수면 부족이 우울증, 불안장애 등 정신 건강 문제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연구 결과가 많이 있습니다. 심장 건강에도 좋습니다. 충분한 수면은 혈압을 안정시키고 심장 질환의 위험을 낮춥니다. 수면 중에 우리 몸은 휴식 모드로 들어가며 이때 심장도 쉬어갈 수 있는 시간을 갖게 됩니다. 반대로 수면이 부족하면 혈압이 올라가고 심장에 무리가 갈 수 있습니다. 체중 관리에도 도움이 됩니다. 이는 많은 분들이 놀라실 수 있는 부분인데요. 수면과 체중이 어떤 관련이 있는지 조금 더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몸에는 식욕을 조절하는 호르몬들이 있습니다. 레프틴이라는 호르몬은 포만감을 느끼게 하고 그렐린이라는 호르몬은 배고픔을 느끼게 합니다. 수면이 부족하면 어떻게 될까요? 레프틴은 줄어들고 그렐린은 증가합니다. 즉, 배가 부른데도 더 먹고 싶어지는 거죠. 연구 결과에 따르면 수면이 부족한 사람들은 하루에 평균 300에서 400칼로리를 더 섭취한다고 합니다. 1년으로 따지면 무려 10kg 이상의 체중 증가로 이어질 수 있는 양입니다. 게다가 수면 부족 상태에서는 특히 탄수화물과 단 음식에 대한 갈망이 증가한다고 합니다. 피자, 햄버거, 초콜릿 같은 고칼로리 음식이 더 당기는 이유가 바로 이 때문입니다. 다이어트 중이신 분들 주목해주세요. 더 충격적인 사실은 뭘까요? 수면이 부족한 상태에서 다이어트를 하면 체중을 감량하더라도 그중 60%가 근육량 감소라고 합니다. 즉, 살을 빼려고 했는데 근육만 빠지는 최악의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 거죠. 근육량이 줄어들면 기초 대사량도 떨어져서 장기적으로 체중 관리가 더 어려워집니다. 이제 수면 부족의 위험성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알아볼까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비만과 심장 질환의 위험이 증가합니다. 하지만 이게 다가 아닙니다. 수면 부족이 지속되면 당뇨병의 위험도 높아집니다. 수면은 우리 몸의 인슐린 감수성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일주일 동안 수면 시간을 4시간, 5시간으로 제한했더니 건강했던 젊은 성인들의 인슐린 저항성이 당뇨병 전 단계 수준으로 올라갔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또한 암 발병 위험도 증가한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특히 유방암, 전립선암, 결장암의 위험이 높아진다고 합니다. 이는 수면 부족이 우리 몸의 염증 반응과 면역 체계에 악영향을 미치기 때문으로 추정됩니다. 그리고 가장 충격적인 사실은 알츠하이머병과 같은 뇌 질환의 위험도 높아진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수면 중에 우리 뇌는 일종의 청소 작업을 합니다. 이를 글림프 시스템이라고 하는데요. 이 과정에서 알츠하이머병과 관련된 독성 단백질들이 제거됩니다. 충분한 수면을 취하지 못하면 이 과정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뇌 건강에 악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이죠. 매튜 워커 박사의 연구에 따르면 하룻밤 수면을 완전히 박탈당하면 다음 날 알츠하이머병 관련 단백질의 수치가 30% 이상 증가한다고 합니다. 물론 하룻밤의 수면 부족으로 바로 알츠하이머병에 걸리는 것은 아니지만 장기간 지속된다면 위험이 크게 높아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더 나은 수면을 취할 수 있을까요? 매튜 워커 박사가 제안한 몇 가지 팁을 자세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규칙적인 수면 시간을 가지세요. 주중이든 주말이든 일정한 시간에 자고 일어나는 것이 좋습니다. 우리 몸에는 일종의 체내 시계가 있어서 규칙적인 수면 패턴을 유지하면 수면의 질이 좋아집니다.
처음에는 어려울 수 있지만 2, 3주만 꾸준히 하면 몸이 적응하게 됩니다. 취침 1시간 전부터는 집안의 조명을 절반 이상 줄이세요. 어두운 환경은 수면 호르몬인 멜라토닌 분비를 촉진합니다. 밝은 빛에 노출되면 뇌가 아직 낮다고 착각해서 잠이 오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필요하다면 조명이 어두운 수면등을 사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침실 온도를 18도에서 18.5도 정도로 유지하세요. 시원한 환경에서 더 깊은 수면을 취할 수 있습니다. 천이 떨어져야 숙면을 취할 수 있기 때문이죠. 너무 덥거나 춥지 않게 적절한 온도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필요하다면 여름에는 선풍기나 에어컨을, 겨울에는 온도 조절이 가능한 전기장판을 사용해 보세요. 카페인과 알코올 섭취에 주의하세요. 카페인은 오후 2시 이후로는 섭취를 자제하는 것이 좋습니다. 카페인의 반감기가 5시간에서 6시간이라 저녁에 마신 커피가 밤잠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심지어 정오에 마신 커피도 밤 12시가 되어도 그 카페인의 4분의 1이 여전히 몸에 남아있다고 합니다. 알코올은 수면의 질을 떨어뜨리므로 가급적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술을 마시면 깊은 수면에 들어가기 어렵고 자주 깨는 경향이 있습니다. 특히 알코올은 렘 수면을 방해하는데 렘 수면은 정서적 안정과 기억 강화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취침 전 전자기기 사용을 줄이세요. 스마트폰, 태블릿, 컴퓨터 화면에서 나오는 블루라이트는 멜라토닌 분비를 억제해 수면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꼭 사용해야 한다면 서서 사용하기 규칙을 적용해 보세요. 앉아서 사용하다 보면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사용하게 되니까요. 또는 블루라이트 차단 안경을 착용하거나 기기의 야간 모드를 활성화하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규칙적인 운동을 하세요. 운동은 수면의 질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다만 취침 직전의 격렬한 운동은 오히려 수면을 방해할 수 있으니 적어도 취침 3시간 전에는 운동을 마치는 것이 좋습니다. 스트레스 관리에 신경 쓰세요. 스트레스는 수면의 큰 적입니다. 명상, 요가, 심호흡 등의 이완 기법을 배워 스트레스를 관리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낮잠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20분 정도의 짧은 낮잠은 오히려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집중력을 높이고 기분을 좋게 만들어줍니다. 하지만 30분 이상 길게 자면 오히려 밤잠에 방해가 될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또한 오후 3시 이후의 낮잠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제 꿈의 중요성에 대해 이야기해 볼까요? 꿈은 단순한 환상이 아닙니다. 꿈을 꾸는 동안 우리 뇌는 새로운 정보를 기존의 지식과 연결하여 창의성과 문제 해결 능력을 높입니다. 매튜 워커 박사는 이를 정보의 연금술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우리의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위해 수면에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오늘 밤부터 더 나은 수면을 시작해 보세요. 패러다임 시프트였습니다.